현재 시간 1시 39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개각된 것들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 연결해 드렸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떤지 눈에 띄는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시죠. 카카오를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어제 저희가 사실 카카오를 좀 긴급 진단을 했는데 이러고 나서 장 마치고 블록딜 소식이 나와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블록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액면 분할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계속 주가는 오르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5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 단행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뭐 규모를 들으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카카오 시총이 50조가 넘으니까 1%도 안 되는 그렇네요. 네, 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블록딜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범수 장과 K큐브 홀딩스 이제 한동안 좀 말이 좀 많았던 이제 김범수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의 물량 일부가 지금 블록딜로 나오게 됐고요. 그게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되고 가격은 주당 11만 5,700원으로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블록딜은 이제 종가보다 좀 할인해서 보통 한 5에서 5% 정도 뭐 할인을 해서 주로 거래를 하는데 한 3.9% 정도 할인을 해서 이제 물량을 넘겼죠. 다른 데다 넘긴 거고 그 물량들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 수급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액면 분할하고 블록딜에도 밀리지가 물론 뭐 오늘장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 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여전히 카카오는 매력적이고 사고 싶은 종목으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 사고 싶을지 혹시 오늘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카카오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죠. 카카오 네이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네.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사서 가만히 갖고 있어라라고 제가 그냥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목표가를 말하는 것도 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하면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워낙 크고 지금 향후 카카오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시장은 그냥에서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동안 안 좋았던 기존 사업들이 다 지금 뭐 연간으로 보면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뭐 자회사들도 꾸준히 상장을 대기하고 있고 상장을 이미 또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뭐 피코마라든지 이런 일본 진출을 하면서 국내 기업으로서 너무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좀 탈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있을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지 이런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 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 애매할 정도로 그냥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가보자. 그러니까 뭐 지금 목표가를 제가 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을 찾아보면 네. 대략적으로 지금 한 13, 14만 원 정도에 걸려 있는데 네. 지금 뭐 14만 원 해봐야 사실 얼마 안 남았죠. 예, 목표가는 지금 최고 애널리스트 중 최고로 비싸게 부르신 분이 한 14만 원이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르게 되면은 상향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도 14만 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이에요. 백신 위탁 생산 어제부터 굉장히 뜨겁고요. 러시아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컨소시엄이 있더라고요. 어떤 네. 기업들이 참여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 뭐 이게 왜 나왔는지 뭐 예전부터 도입 얘기는 있었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위탁 생산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노바백스도 할 예정이고 그 외에 이제 지금 말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나마 좀 공인이 되어 있는 스푸트니크 5호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그 발사체 이름을 따서 지은 네. 러시아 백신을 좀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주축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기사가 나오기로는 지금 휴원스 글로벌이 휴원스가 이제 주가 되고 그 외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든지 보란 파마, 뭐 휴메딕스 이런 데와 컨소시엄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규모는 월 한 1억 도즈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8월부터 생산을 좀 더 해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문제가 미국을 빼고는 대부분 다 수급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쪽을 좀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위탁 생산을 좀
하는 쪽을 좀 우리나라를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방역이 가장 주된 키워드였기 때문에 올해는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누가 먼저 빨리 확보하고 공급을 하느냐, 접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모자라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 위탁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 그 정도의 실력이라던가 공장, 뭐 증서 이런 캐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가능해 보이나요? 일단 뭐 기존에 CMO를 주로 했던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주로 가능할 텐데 뭐 크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가능할 거고요. 뭐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가능할 텐데 그쪽에 대응을 하진 않는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뭐 본인 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순 CMO만 할 가능성이 있는 게 뭐 휴원스 글로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녹십자라든지 뭐 이수 앱지스라든지 뭐 바이넥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캐파라든지 이런 양들 그다음에 공장의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에다가 줄지는 뭐 사실은 어디가 더 생산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 이수앱지스 등 다수 기업들이 있고 실제 그 다수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부터 계속 막 움찔움찔 거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한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이겠죠? 일단 뭐 지금은 이게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생각보다 상장 이후에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좀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바로 상한가를 못 가거나 흔들면 내일은 한번 매도하는 타이밍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장 한번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실적 베이스로 오늘 급등한 종목인데요. 효성TNC고요. 아니,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어떤 회사길래 목표가가 100만 원이나 나왔지?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 리포트 내용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일단 100만 원이 그렇게 놀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2개월 PER 계산해보면 앞으로 벌 걸 대서 해보면 뭐 6,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배가 조금 넘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관련 업종에서 지금 스판덱스 1위 기업이 전 세계 1위 기업이 효성 TNC인데 2위 기업이 중국 회사가 오히려 더 뭐 주가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1차 레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적이 뭐 1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추정이 거의 다 추정치가 맞을 걸로 보고 있는데 추정치들이 높아지면서 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오늘 이제 키움의 리포트 내용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원래 기대가 한 1분기에 1,795억을 벌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2,257억으로 상향을 했고 그럼 일단 거의 뭐 한 4,500억 더 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더 레벨업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85%니까 2분기에도 근데 한 2,653억 정도를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럼 두 분기만 해도 작년에 거의 한 130%까지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그러면 미리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주당 가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두 개가 이제 어떻게 상승 작용을 좀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판덱스 우리가 많이 입는 뭐 헬스장이라던가 혹은 뭐 요가복으로도 많이 입는 레깅스 그게 다 스판덱스거든요. 그래서 효성TNC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또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가격 상승이 계속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쯤 멈출까요? 스판덱스 가격 상승은 멈춰 있습니다. 사실은. 멈춰 있어요? 네, 중국이 주로 이제 스판덱스 가격이 이제 스팟 지수가 나오는데 네. 지금 급등하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지금은 원재료 가격에서 가격 정가보다는 수요의 상승, 뭐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 차질이 문제가 돼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수요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직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재고가 스판덱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뭐 앞으로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스판덱스 그런 것만 아니라 옷에 약간 좀 늘어나는 건 다 스판덱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쓰임새가 다양하네요. 스판 다 아시잖아요. 효성TNC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오늘 1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이건희 사장님의 목표 주가는 얼마일지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뭐 지금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기 참 뭐 차트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효성TNC가 보여줬던 뭐 퍼포먼스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추세적으로 따라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고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라도 한 8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80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페노션입니다. 해운업 하락인 건 뭐 다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올해 40조의 해운 매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엄청난 건 아니고 사실은 올해 40조 해운업을 매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36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4조 정도 더 올리겠다라고 한 10%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고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좀 약간 위축됐던 글로벌 물동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해운사가 사실은 국적 해운사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소해운사를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까 HMN 같은 경우에는 뭐 1만 3천 TEU급의 그 컨테이너선 선박을 이제 저 수주와 12척 내외를 발주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는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중소중견사들이라든지 이런 해운업체들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정부 금융기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한마디로 돈을 좀 빌려주고 네. 배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뭐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 미국 소비가 어제 좋아졌다고 3월 지표에 나왔는데 네. 결국엔 그게 물동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증하는 지표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페노션의 경우에는 LNG 벙커링 시장 본격 진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동안 HMM과 함께 급등을 했다가 살짝 고가에서 쉬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접근은 어떨지 이건 차장님 페노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주시죠. 저는 일단은 컨테이너가 더 먼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페노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보다는 뭐 이제 벙커 이제 다른 업종인데. 네. 근데 이제 어제 뉴스는 쉘과 LNG 벙커링선 장기 계약을 추가로 체결해서 한마디로 배 한 대를 더 이제 LNG로 가는 배를 하나 발주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현대미포조선에서 만들고 2023년 5월부터 5월 말일부터 이제 6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선주는 쉘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대신 운행해 주는 데가 지금 뭐 페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엔 요즘에 친환경 ESG 이런 거 나오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는 이유가 LNG 베이스로 가는 배들, 연료를 쓰는 그런 배들을 좀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9,000원인가요? 예, 지금 뭐 가장 좋게 보는 게 한 9,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노션까지 저희가 좀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샵 2034로 여러분들의 종목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이건희 사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